안녕하세요. 캐나다 위니펙 사는 위니허니 용용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촬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처럼 중년의 나이에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가장들을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캐나다 이민,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또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궁금하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정보로는 캐나다에서 타일공으로 영주권 따기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저는 캐나다 위니펙시에서 타일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관련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캐나다에 이민 올 당시에 47살의 중년의 가장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쳤던 큰딸, 중학교 2학년이었던 둘째 딸,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막내 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요. 또 타일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 한국에서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가끔씩 받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약 21년간 사무관리직으로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2년 2개월 공병 생활과 제대 후 약 8개월 정도의 아파트 목공 외에 건설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은 전혀 없었고요. 캐나다에 와서 타일 일을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에 온 계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캐나다에 온 계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그렇겠지만 자녀의 영어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둘째 딸이 영어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잘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캐나다에 이민을 결심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저희 세 아이 모두 영어를 잘 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 온 방법으로는 유학 후 이민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유학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유학을 오게 되면 스터디 퍼밋이라는 걸 받게 되고요. 그 퍼밋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터디 퍼밋을 받은 배우자에게 워크 퍼밋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저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퍼밋을 갖게 됐습니다. 또 캐나다에 올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캐나다에 올 때 4천만 원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또 생활비로는 월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초기에 아내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학비로 1년에 약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썼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자면 월 500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따기까지의 경과,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 2019년 7월에 캐나다에 오게 됐고요. 그랬다가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 1월에 최종적으로 저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20년 2월부터 타일공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작은 지인분의 추천으로 아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타일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하면 매니토바주는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MPNP라고 하는데요. 저는 2020년 10월, 즉 일을 시작하고 8개월 정도 후에 주정부 이민을 신청을 했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21년 3월에 MPMP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 승인받은 MPMP를 기본으로 해서 2021년 5월에 연방정부 이민을 신청을 했고요. 그해 12월에 연방정부로부터 파일 넘버를 받게 됐습니다. 또 파일 넘버를 받은 지 7개월 후인 2022년 7월에 랜딩 페이퍼라는 COPR을 수령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2022년 8월에 영주권 카드, PR 카드를 수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캐나다에 온 2020년 1월부터 따지면 약 2년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을 하시게 되면, 물론 개인의 편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에서 타일공으로의 일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앞서 개인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 타일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인분의 소개로 해보지 않았던 타일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기술이 없었던 저는 당연히 헬퍼부터 시작했습니다. 헬퍼는 한국식 용어로 따지자면 조공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물건을 나른다거나 시멘트를 개서 일할 수 있는 기술자분들에게 전달한다거나 말 그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지난 지금에는 제 스스로 한 준기공쯤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캐나다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기준을 약 3년 정도의 경험으로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헬퍼 일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일도 붙이고 여러 가지 집과 관련된 또 건설과 관련된 일들을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처럼 기술이 없는 분이나 혹은 자격증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캐나다의 이런 공사 방식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컨텐츠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한테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설 현장, 특히 타일 일은 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버텼냐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버텼다라는 표현보다는 즐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큰아이가 대학교 가기 전에 영주권을 따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타일 일을 하게 됐었고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크게 저한테 데미지를 주는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즐겁게 배우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9월부터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8월에 영주권을 획득하게 됐고, 그 영주권을 바탕으로 국제학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에 대한 좀 막연한 환상을 좀 버리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오게 되면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특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행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거나, 뭔가 배송 하나 받으려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불편한 점들이 많지만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거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만큼 캐나다는 뭔가 완벽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환상을 버리고 오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컨텐츠는 좀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캐나다에서의 타일공의 삶,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